구청에서 주공 9단지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면 이 단지가 먼저 대장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평가된 역세권 아파트는 없습니다. SIT GTX가 들어오는 동탄역 롯데캐슬 20억,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는 4호선이 몰리는 인도건역 근처에 인도건 프루지오 에센트로 최고가 16억 저평가되어 보이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평가된 역세권이라기보다도 재평가를 받게 될, 재평가가 시급한 역세권 단지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기존의 역이 그대로인데 왜 재평가를 받게 될 거야? 하면은 앞으로 새로운 역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노선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조기 개통을 하죠. GTX 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내년에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고 또 첫 삽을 푸는 그런 노선들도 있습니다. 동인선, 월판선,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신분당선 연장한 역까지 첫 삽을 풀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2024년부터 2030년까지는 새로운 도시 철도망 계획들이 계속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이 단지는 조금 더 입지 가치가 올라가겠네 하는 곳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여기 딸랑 있는 곳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비슷한데 한번 살아봤는데 진짜 살기 힘들어요. 외롭고 배고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단지는 기존에도 살기 좋았던 택지지구 플러스 역세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택지지구는 그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다른 곳에 비해서 지나치게 얘는 뭔가 네모네모하네? 정사각형이네, 직사각형이네? 하는 그 곳이 바로 택지지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역의 아파트나 그런 것들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 여기 사람들 많이 사는 주거지역으로 할 거야. 같이 개발 시작하는 거야. 땅땅땅 해가지고 도로든 뭐 인프라든 공원이든 같이 지어진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권이 완성된 곳도 많고요. 교통도 편하고 공원도 잘 형성된 곳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나 사람이 많으니까 뭐 학원 가나 학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택지지구의 역세권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네이버 지도나 부동산 페이지를 보면서 볼 거기 때문에 제 얼굴보다 노트북 화면을 더 많이 보게 되실 수도 있어요. 아쉬우니까 지금 많이 봐두시고요.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이거 봐서 뭐 하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으면 네, 맞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이제 송파구의 유명한 또 랜드마크 아파트 헬로시티가 20억을 이제 깨버렸다, 거래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요. 사실 부동산은 이런 추세적인 하락 기간이 있어요. 뭐 주식처럼 며칠이 걸리는 게 아니라 뭐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추세적인 하락이 있으면 추세적인 상승도 있습니다. 어떤 변곡점을 맞았을 때 이 추세적 상승도 이어갈 수가 있고 혹은 또 이어가다가 또 어떤 변곡점으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나는 지금 어떤 지역을 관심을 두고 있지? 어떤 단지를 좀 가고 싶지? 이런 거를 미리 시세를 좀 체킹하고 좀 리스트업 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동산은 하락장에 잡아야 되거든요. 매수자 우위 시장에 잡아야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매매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깎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 아파트에 어느 정도 시세가 나가는지 알아야 이게 금매인 줄 알고 로얄동 로얄층이네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시기가 딱 공부하기 좋은 시기니까 저랑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수도권을 제가 강조를 했어요. 수도권을 강조한 이유는 사실 수도권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긴 하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몇백조를 들여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막 공장도 지어지고 있고요. 거의 전국에 있는 지금 젊은 사람들을 되게 빨아들이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 역시도 당연히 그 일자리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기 있는 아파트를 손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사실 황금성이죠. 내가 이거를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거. 왜냐면 누군가가 받아줄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황금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나도 내가 이 골로 어딘가를 좀 쉽게 갈 수 있다면 내 삶의 질도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도심의 역세권 아파트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 있다고 다 좋냐? 뭐 여기 있으면 좋죠, 물론. 근데 모든 역이 다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양질의 일자리, 주요 업무직으로 가는 그런 특히 직방으로 가는 노선일수록 제일 황금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질의 일자리를 따져보자면 제일 양질의 일자리는 솔직히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의 강남, 삼성역 이쪽, 그리고 구로, 영등포, 여의도, 서울역, 서울시청도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고 또 요새는 내려와가지고 사실 경부 라인들이 진짜 일자리망이 되게 촘촘하게 있거든요. 뭐 판교, 그 다음에 분당,
그다음에 뭐 용인에 또 새롭게 지어질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들, 그리고 동탄에 삼성전자, 뭐 수원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평택에 많이 반도체 공장도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아직까지 거처를 좀 어디로 할지 모르겠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경부선 라인에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이미 이 서남부 쪽, 이 서쪽에 자리 잡았다 하시면 서쪽 라인 쪽으로 가는 곳에 잡으면 돼요. 그럼 아까 서쪽으로 가는 게 구로, 영등포, 여의도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일로 가는 노선을 잡냐, 아니면 강남 이쪽으로 가는 노선을 잡냐,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노선별로 등급을 자리로 한번 매겨보자면, 제일 수도권에서 직방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갈 수 있는 게 지금 GTX잖아요. 그래서 GTX A, C 노선이 제일 우선 등급일 거고요. 뭐 BDF 새롭게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번에 사업을 푼 기준으로 합니다. 네, 이 실제로 이 계획만 하고 언제 실행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드디어 첫 사업을 푸게 될 신분당선 호매실역 역시도 2006년부터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야 예타가 통과가 됐어요. 13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법당 땅땅하고 착공 들어갑니다 하는 기준으로만 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GTX 다음에 원래 황금 노선이었던 신분당선 역시도 광교, 사실 광교도 되게 일자리 많거든요. 광교에서 시작돼서 뭐 분당 갔다가 판교 갔다가 강남, 신사, 이제 뭐 용산까지 뚫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호선이 될 수 있겠고요. 신분당선 다음으로는 2025년에 개통될 신안산선이 있습니다. 서남부 라인에 산다면 신안산선 라인은 무조건 주목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개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 신분당선이나 혹은 GTX나 약간 환승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환승역도 보면 좋은데, 좋아질 재평가를 받게 될 아파트니까 착공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 동인선, 그리고 이제 월판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보시면 좋겠죠. 사실 동인선 같은 경우에는 GTX 인덕원 선을 통해서 갈아탈 수 있고요. 이전 노선에 비해서 파급력은 약하긴 하지만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 판교라는 아주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직방으로 가는 노선이기도 하고, 두 호선 다 저는 매력 있는 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TX, 신분당, 신안산선, 동인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 남부에 살기 때문에 경기 남부에 좀 다 몰려 있어요. 이 정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는 리치고 어플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이거는 리치고 PC 사이트예요. 개인적으로 다른 부동산 어플도 좋지만 저는 이게 가장 직관적으로 좀 잘 보여주고, 완벽하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 투자 소견을 여기다가 적어줘서 굉장히 잘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GTX부터 말씀드린다 했었죠. 자, GTX A 를 한번 쳐볼게요. A가 제일 먼저 개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부 라인, 일자리가 모여있는 경부 라인이기 때문에 제일 파급력 있는 노선이 될 겁니다. 저는 경부 라인 쪽 밑으로 좀 볼게요. 동탄역, 용인역, 성남역 이렇게 쫙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저평가된 거가 어딜 것 같나요? 저는 용인이라고 봤습니다. 네, 평당가부터가 사실 좀 다르죠. 동탄역은 사실 끝역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호재를 누리는 거 맞아요. 근데 용인은 왜 이렇게 못 치고 갔을까라고 봤으면, 사실상 여기가 사실 수지구나 이런 성북구였으면 좀 더 치고 갔을 수도 있겠지만, 기흥구 자체가 아직은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좀 낙후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세 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남이나 동탄보다는 이제 가격이 낮을 수 있는 것도 인정하지만, 용인 자체가 사실 수인 분당선도 있고 서울이랑 가깝잖아요.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GTX가 크게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용인역이 세워지는 곳을 보면요, 용인의 구성역입니다. 수인선이 지나가는 자리인데, 수인선이 여러분 배차 간격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많은 곳을 세웠다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강남을 가는데 소요가 되는데, 네, 수서까지 10분, 삼성역까지 13분이면 엄청나게 단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인의 아쉬운 점이 기차가 도대체 어디를 타고 가야 될지 모르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게 뚫리면 밑에서 동탄에서 SRT 타도 되고 수서에서 타도 되고요. 이 서울역에서 타도 됩니다. 삶의 질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점이 이제 동탄이나 분당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깔끔한
신도시적인 느낌, 또 택지지구의 느낌이 아닌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요. 구성역 근처에 있는 용인 플랫폼 시티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구간이 또 개통한 2028년, 2030년도에는 어느 정도 또 윤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많이 주변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을 때 이 근처가 GTX 부분에서는 제일 저평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구성역을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뭐 500m 이런 건 없어요. 좀 걸어가긴 해야 돼. 그래도 저는 걸어서 역까지 갈 수 있는 뭐 10분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정도면 저는 고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뭐 1시간씩 타고 강남을 가야 됐지만 이전엔 10분이면 가게 되니까요. 이름을 곳에 이제 바꿨네요. 작년이죠. 작년에 이 편한 세상 용인 플랫폼 시티가 청약을 마쳤고요. 처음이죠. 처음 84, 12억대를 찍어가지고 굉장한 논란을 일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용인역은 이 동쪽과 서쪽으로 좀 나뉘는데 사실 여기는 뭐 이제 녹지도 많고 뭐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제 이거를 위성으로 보면은 등고선이에요. 네, 학교까지 가는 게 등교가 아니라 등산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사실 뭐 환경은 좀 조용하고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가 조금 더 완벽한 택지지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있고 스타벅스 여기 있네요. 괜히 들어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권이 조금 더 많이 들어선 걸로 봤을 때 이곳이 조금 더 살기는 편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4월은 2평이 실거래가가 7억이네요. 네, 실거래가가 7억인데 이게 지금 최고가가 10억대까지 갔었던 그런 아파트이긴 합니다. 뭐 여기까지 무조건 간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호방한 걸 보여줬던 아파트고 나는 좀 23평도 괜찮아.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야 아니면 아이 1명 정도 있어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아직 6억대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블루밍 구성 더 센트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걸어가는데 거리 한번 재볼까요? 물론 이렇게 쉽게 걸어가지진 않을 겁니다. 네, 많은 이제 중간에 풍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좀 가는데 조금 더 언덕길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역 플랫폼 시티가 사실 구성역의 블루밍보다 조금 더 면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 용인에 신축이 정말 거의 없고 그리고 앞으로 물량도 거의 없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특히 용인 도심 쪽에 신축은 얼마 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귀한 물건이긴 했는데 확장비까지 하면은 사실상 거의 8억대 759가 8억대 그리고 거의 1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물량이 후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구하는 게 살짝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매로 나온다. 뭐 무피나 마피로 나온다. 그럼 도전해 볼만하고 입주장 때 좀 같이 주변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4월에 입주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 아파트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죠. 용인에 집을 또 마련을 하실 분들이라면. 그래서 저는 이제 구성역이 GTX 역들 중에서는 제일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신분당선 라인보다 이제 더 빨리 강남을 뚫게 될 거니까요. 그래도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그 다음으로 빨리 개통될 가능성이 있는 GTX-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삼성역, 과천, 인덕원역 좋은 노선들을 많이 가죠. 자, 그럼 여기 사실 앞에 경부 라인보다는 평당가가 그래도 그나마 싼 편이긴 한데 저는 이 중에서 살만하고 더 살기 좋아질 그런 단지들 중 GTX 역세권은 저는 수원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원역이 구도심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낙후된 곳이 많아서 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매교를 중심으로 지금 신축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팔달구가 한번 볼게요. 네,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개발 구역이고 많이 좀 깨끗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수원역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이전의 수원역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해진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수인 분당선도 지나가고 1호선이 원래 기존에 있고 상권도
뭐 이미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어수선한 이제 도로, 또 사실상 살기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또 살기 좋은 가인데 학군이 아직까지는 이제 학업 성취도가 아직까지는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매교를 중심으로 이 새로운 아파트들, 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차례대로 하나 둘씩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위기들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GTX 동탄역 하면 롯데캐슬 이런 게 있는데 아직 수원역 하면 랜드마크가 될 게 아직은 없어요.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장점은 이게 앞으로 랜드마크가 될 거다 하면 그걸 선점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없다는 거는 이게 그만큼 이제 가치를 못 받고 있는 거다. 사실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실 수원역하고 제일 가까운 수원역과 이 화서 사이에 있는 이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아파트가 저는 앞으로 GTX 수원역이 개통됐을 때 새로운 랜드마크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4년 차이기 때문에 신축입니다. 25년 차인데 7억을 했는데 4년 차인데 30평대가 7억이거든요. 이 점이 조금 더 저평가, 재평가를 받을 만한 요소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나는 7억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면은 아직 6억대의 매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GTX에서 봤으면 그 다음 중요 노선인 신분당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분당선에서 처음 제가 보여드릴 곳은 성북역과 동천역 사이에 있는 수지구청역입니다. 사실 성북역 가면 성북역 롯데캐슬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기가 사실 시그니처 아파트라고 보면 되고 성북역 뭐 롯데캐슬은 앞에 롯데몰도 있고 신분당선이 가는 훌륭한 곳이고 또 다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미 좀 살기가 좀 원활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높은 편이고요. 사실 신분당선 라인들은 정말 비쌉니다. 여기도 아래쪽도 광교, 위로는 분당, 또 바로 강남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저평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 저는 저평가를 찾으라면 수지구청 이쪽이 저평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평가인 이유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보시면 되게 반듯반듯하죠. 네, 주공 아파트인데 한 30년 전쯤에 도시계획을 짓고 택지지구로 선정되어서 만들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이 아파트 나이대가 꽤 됩니다. 이분이 거의 25년 사셨는데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좀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애초에 도로 정비나 이런 인프라 같은 것들 또 건물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지었기 때문에 막 난개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살기에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볼 때 역세권 플러스 택지지구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조금 가격이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더라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내가 살기 편하다고, 내가 쾌적하고, 내 아이들이 좀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러면 거기서 좀 눌러 살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뭐가 많이 보여있죠. 이게 전부 다 지금 재개발, 뭐 재건축 이런 곳입니다. 다 걸려있어요. 지금 꽤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아파트들은 이미 비싸요. 그래서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24평이 거의 7억 가까이, 8억 가까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봤냐면 바로 여기 이 신정마을 쪽입니다. 이 중에서는 리모델링이 확정된 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바로 주공 9단지입니다. 네, 개발 단계가 진행 사항이 빠르게 지금 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완벽한 재개발, 재건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주변 뭐 외관이라든지 혹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구축밖에 없는 이 수지구청에서 주공 9단지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면 이 단지가 먼저 대장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후, 3년 후에 이제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오랫동안 여기서 살 생각이다. 그리고 뭐 아이가 학령기가 아니다. 혹은 신혼부부나 좀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시기가 안 좋았을 때는 5억까지도 내려왔었는데 지금 슬금슬금 6억을 또 터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타입이 21평, 26평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만큼 가격대도 비싸긴 한데 내가 1인 가구나 혹은 둘이 산다, 아니면 아이 한 명하고 산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층의 경우는 5억대도 좀 볼 수가 있네요. 딱 6억까지가 보금자리론이기 때문에 5억 디딤돌 대출 받고 1억만 보금자리론 받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노려볼 수 있는 단지 같다. 제가 실제로도 임장을 가고 되게 만족을 했었던, 여기가 실제로 지금 개통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개통이 될 곳을 저는 또 보려고 합니다. 호미실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신분당선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이전만큼 쾌적한 노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황금 라인의 끝선에 있는 곳이 제일 호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이 많았던 호메실역이 드디어 이번 연초에 착공을 확정 지었다고 하니까 크나큰 시간이 지난다면 드디어 여기서 신분당선을 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호메실역은 택지지구예요. 새롭게 형성된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가시면 아직까지 개발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다 논이에요, 논. 네, 논 막 빈 땅이고 논이고 그래요. 하지만 굉장히 새 거다. 그래서 좀 신도시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근처에 여기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호반 서밋 수원이 아무래도 역세권, 최고 역세권 아파트가 되겠죠. 34평 7억대고요. 33평밖에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사실 뭐 저는 103동이나 209동이나 가는 거는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6억대. 6억대에 아직까지 33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메실이 참 여기에 들어와요. 당수지구가 들어오는데 여기 왜 여기다 했을까? 여기다 하면 좋지 않았을까? 역도 가깝고 뭐 뜻이 있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이미 여기 학교도 여러 군데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상권이 있기 때문에 호메실 쪽도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 저는 화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서는 이미 1호선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살기 괜찮아요. 그리고 화서는 보시죠. 네모 택지지구입니다. 살기 굉장히 깔끔하고 특히 이 초록색, 이 수원에서 잘 보기 힘든 이 녹지지구, 와, 이 천, 네, 살기 굉장히 쾌적하고 심지어 이제 스타필드 수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나 옛날에 이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생겼을 때 이거 추가 분양까지 했었거든요. 누가 이런 닭장에 사냐 했는데 정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닭장입니다. 아마 이게 신분당선 화서까지 뚫리면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겠죠. 내가 좀 그래도 적은 가격대에 5억 이내로 가고 싶다 하면은 화서 주공 단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들이고요. 평수가 작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내가 뭐 1호선을 타고 가야 하는 그런 노선이 있다면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또 편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아이가 한 명이다. 그럼 사실 바로 이 초중고가 붙어 있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이게 진짜 행운이에요. 제가 이런 데 살았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해서 아이들은 여기에 가는 걸 싫어했어. 왜냐면 맨날 여기 있어야 되니까. 10년 넘게 여기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지나고 보니 선녀였다. 나는 남들보다 좀 30분 더 잤다. 그러니까 좋은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편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럼 신분당선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 제가 볼 호선은 신안산선입니다. 서남부의 고통을 완벽하게 또 뒤바꿔줄 그럴 호선이죠. 아마 내년부터 이 한양대 에리카에서 쭉 올라갈 겁니다. 거의 30분 컷으로 줄여줄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것도 좋은 호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선 어디를 볼 거냐? 저는 이 안산 쪽을 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올라갈수록 이 좀 비싸요. 네, 비싸거나 혹은 주변에 이제 택지지구나 주택가가 형성이 안 된 곳도 있기 때문에 한양대 에리카 뒤에 있는 호수역을 갈 겁니다. 여기로 가면 사실 이 안산 중앙동, 이 안산에 있는 이 중앙역 쪽도 다 네모네모. 이전에 있던 이전 계획 도시의 느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안산을 가보면요. 침착맨 고향이잖아요. 침착맨님 고향이라서 되게 안산을 매드 안산, 크레이지 안산이라고 보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진짜 쾌적합니다. 진짜로. 네, 깜짝 놀랐어요. 녹지지구나 이런 호수가 있는 거 보고요. 너무 좋다.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 대비해서 좀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호수역이 여기에 들어올 건데 이제 또 호수역의 장점은 멀지 않는 거리에 마을버스 조금 타고 가면은 중앙역 고단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개통되기 전까지도 그렇게 교통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 네, 이 점이 장점 같습니다. 자, 이 프로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는 24년 차이긴 하지만 양지 초등학교를 품고 있잖아요. 또 초품하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초중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지금 설정한 거예요. 이 S등급은 안산 내에서도 양지초, 양지중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전세가율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60% 수도권 아파트에서 60% 넘은 거면 전세가율 66%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런 실제 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이란 뜻이겠죠. 조금 더 내가 싼 아파트를 찾고 싶다, 5억 아래로 찾고 싶다 하면 그린빌 주고 7단지도 괜찮고요. 왜냐면 충분히 걸어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거리고 앞에 이 상권이 또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겠죠. 자, 그리고 이미 중앙역 근처는 이제 비쌉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이 만들어졌죠. 네, 분양가가 괜찮았어요. 분양가가 그래서 조금 이런 중앙역 쪽은 8억대, 7억대, 8억대를 볼 수가 있고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30평대인데 6억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 하면은 이 프루지오 3차 아파트도 있습니다. 중앙역까지 충분히 이제 걸어갈 수 있는 또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세대수가 많긴 하지만 22년 차여서 그래도 노후화된 게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파격적인 노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역이 신설이 되고 또 이런 주요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의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인선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거쳐서 가는데 그래도 동인선이 생각보다 빨리 간다고 해요. 사실 여기가 다 화성시잖아요. 화성시가 동탄이 아주 큰 이슈로 떠오르는 그런 곳인데 생각보다 철도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크게 이 부분을 개선되게 해줄 그런 노선이기도 합니다. 의외로 동탄역에서 동탄역으로 가기 힘들어요. 저도 동탄에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의외로 동탄역으로 버스 타기가 가까우면 쉽지. 근데 다른 일반 동탄 도심이나 아니면 화성에서 동탄역 가기 절대 쉽지 않아. 네, 아마 이 공감하실 거예요. 동탄 사셨던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 동인선이 특히 1동탄 분들에게는 되게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갈 수 있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1동탄에 있는 이 반송역 쪽이 제일 더 좋아질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출근길, 퇴근길이 바쁘기 때문에 환승을 하더라도 한 정거장에서 두 정거장 정도 가야지 뭐 이것도 그 이상 환승해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반송역은 크게 의미가 있는 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래도 얘가 시범단지이기 때문에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 오래돼 보이진 않아요. 여기도 다 계획하고 만들어진 계획 신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게 댕그랗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다 계획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나이대에 비해서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다 뭐 10억, 8억, 막 11억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반값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기가 살기 나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미 상권 이런 것도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학교도 꽤 많은 편이어서 뭐 가족분들이 지내기에도 좋고 또 근처에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꽤나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동탄에 특히나 여기 들어설 자리에 많은 아파트들이 6억대가 아닌 아파트들도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시면 역세권인데 아직 6억이 아닌 32평짜리가 있잖아 하면은 꽤나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84가 특히 수도권에서 84가 6억 분양가는 거의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인건비와 자재비가 너무 오르기도 했고 이제 그냥 분양가 자체가 공공 분양이 아닌 이상 주변 시세랑 비슷하게 가고 사실상 3년 뒤에 새 아파트를 얻고 시간을 벌어준다. 혹은 그 중에서 입지가 좋은 데를 먼저 선점한다.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지. 뭐 획기적으로 이전만큼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상 로또 분양은 많이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 구축 중에 특히 84 타입 구민 평형을 아직 6억대에 잡을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아직 여기는 좀 저평가된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반송역을 한번 알아봤고요. 택지지구라서 살기도 편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곳은 물론 인도건 동탄선으로 바로 가는 여기 있는 곳들도 좋지만 여기는 이미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평가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여기 생기지는 않는데 기존에는 살기 괜찮았는데 여기 생기진 않았지만 여기 생기고 꽤 괜찮은 택지지구를 발견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북수원에 있는 곳인데요. 북수원의 파장역, 동인선 파장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IC로 바로 빠져요. 그러니까 버스로 굉장히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수원인데요. 수원이든 뭐 다른 어떤 수도권 지역이든요. IC가 아니면 IC 근처가 아니면 광역버스를 타도 시내버스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다 멈춰 서니까 그래도 시내 안에서 막히니까요. 그래서 뭐 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면 이 IC 근처 아파트가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속이 후련해요. 먼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예요. 3천 거의 500세대. 특히가 처음에 이게 분양을 했을 때 고분양가로 막 문매를 맞았었지만 그 고분양가에 못지 않게 되게 브랜드가 고급화된 가보시면 굉장히 12년 차라고 보이지 않을 그런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도 조금 있어요. 35평대인데 7억대인 거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24평, 25평대는 6억대. 이거는 또 5억 후반대 또 있네요. 앞에 SK 아트리움이라는 문화시설과 녹지 공원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학원가도 있고 아직까지 상권이 완벽하게 완비된 거는 아니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가 되게 사당으로 빠져나가는 거나 뭐 서울로 빠져나가는 거는 되게 편합니다. 바로 쭉쭉쭉쭉 가면 여기 과천 갔다가 이제 사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권이 아쉬운 거를 뭐가 잡아줬냐면 이 북수원 자일 SB 아파트가 24년 3월에 입주가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핫했던 아파트들 중에 하나죠. 이 아파트도
거의 뭐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합하면 6,0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 이목지구 개발구역이 들어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북수원이 신도시화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래 정자동 자체가 수원에서도 굉장히 깨끗한 동네 중에 좀 하나라고 보여요. 여기도 다 택지지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정자동의 생활권을 이용하면서 여기까지 깨끗하게 완비가 된다면 더욱더 살기 좋아질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북수원 자일 엑스비아가 청약을 완료를 했는데 되게 저렴하게 그 당시에는 분양을 했죠. 14년 3월이면 부동산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얘랑 같이 입주장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북수원 근처에 살면 혹은 이 근처로 살아도 내가 뭐 버스를 타고 몇 년까지는 가는데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도 저는 아직까지 좀 저평가된 역세권이 만들어질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와 함께 다녀온 디지털 임장 어떠셨나요? 직접 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되게 심취해서 저도 해봤는데요. 당연히 이 단지보다 훨씬 더 좋고 더 저평가된 단지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도 찾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 단지들 중에서도 나는 여기 생활권인데 여기 한번 눈여겨봐야겠네 하는 것들은 찾아보셔도 좋고, 제일 좋은 건 직접 임장을 해보시는 거죠. 직접 가면 또 정말 달라지거든요. 이 평면도에서 보이는 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또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부동산은 발로 뛴다고 하잖아요. 근데 먼저 손으로도 먼저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손으로 먼저 품고 그 뒤에 이제 발로 뛰는 그런 부동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